위암의 전조 증상 3가지. 이 증상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위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. 평소 자주 느끼는 소화 증상 중 특히 아래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. 화면을 2번 누르면 건강운이 올라간다는 소문이. 첫 번째, 식후 쉽게 더부룩하고 체함, 가벼운 소화 불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의 기능 저하나 위 내막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증상이 반복되면 꼭 내시경 받아보세요. 두 번째,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, 식욕은 그대로인데 살이 빠진다면 위에서 음식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암세포 대사로 인한 소모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속쓰림과 구역감이 반복, 속쓰림과 구토감, 잦은 트림이 지속된다면 단순 위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. 특히 공복에도 증상이 심하다면 꼭 확인하세요. 위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90%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.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. 눈이 보내는 간 건강적 신호, 눈이 보내는 작은 변화, 사실은 간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눈이 신호 3가지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2번 누르면 건강운이 올라간다는 소문이. 첫 번째, 눈이 노랗게 변한다. 흰자에 노란빛이 돌면 빌리루빈 수치 상승으로 간 기능 저하나 황달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눈이 쉽게 충혈된다.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염증 물질이 쌓여 작은 자극에도 눈이 쉽게 붉어지고 피곤함이 지속됩니다. 세 번째, 눈밑이 자주 붓는다. 간 기능 저하로 체액순환이 느려지면 눈 주변에 붓기나 뻑뻑함이 잘 생깁니다. 피곤한데 눈까지 뻑뻑하다면 꼭 의심해보세요. 눈은 간 건강의 거울입니다. 눈이 자주 피곤하고 변해 보인다면 간부터 점검해보세요.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 3가지. 밤에 자꾸 뒤척이시나요? 잠이 안 올 땐 생활습관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음식부터 점검해보세요. 오늘은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 3가지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2번 누르면 건강운이 올라간다는 소문이. 첫 번째, 초콜릿.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 들어있어 신경을 각성시키고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자기 전 간식으로는 절대 금지. 두 번째, 매운 음식. 매운 음식은 체온과 심박수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자기 전 라면, 떡볶이 피하셔야 해요. 세 번째, 술. 술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얕은 잠만 반복돼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. 수면 중 각성과 두통도 더 자주 나타납니다. 불면은 약보다 식습관부터 바꾸는 게 시작입니다. 잠이 보약이라면 저녁 음식부터 달라져야겠죠. 당 떨어졌을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. 당 떨어졌을 때 사탕부터 찾으셨나요? 그 방법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저혈당일 때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2번 누르면 건강운이 올라간다는 소문이. 첫 번째, 초콜릿. 당은 있지만 지방이 많아 흡수가 느립니다. 저혈당일 땐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 필요해요. 초콜릿은 늦게 올라오고 뒤늦게 혈당이 확 치솟아 오히려 위험합니다. 두 번째, 탄산음료. 당은 빠르게 올라가지만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금방 다시 떨어져 오히려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만듭니다. 세 번째, 과일 주스 중 무설탕 표시 제품.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어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단당류가 부족해서 응급 상황에서 당 보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저혈당일 땐 흡수가 빠른 포도당, 꿀, 과일즙 등을 소량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무조건 단 거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. 아침 입냄새. 진짜 원인은 입안이 아닙니다.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냄새가 유난히 심하다면 단순히 양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몸속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아침 입냄새의 원인 3가지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2번 누르면 건강운이 올라간다는 소문이. 첫 번째, 입속 세균과 건조.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 입속 세균이 증식하고 건조해지며 입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자기 전 물 한 잔, 코 대신 입으로 숨 쉬는 습관도 교정이 필요해요. 두 번째, 위장 기능 저하.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이 있는 경우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입으로 전달돼 아침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간 기능 저하.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정체되며 입냄새나 채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입에서 쓴맛이나 쩐내가 느껴진다면 간도 체크해보세요. 입냄새는 입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. 몸속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. 다리에 쥐가 난다면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.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? 사실 이 증상 특정 영양소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2번 누르면 건강운이 올라간다는 소문이. 첫 번째, 마그네슘.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영양소예요.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과하게 수축되며 쥐가 잘 납니다. 견과류, 시금치, 바나나에 풍부합니다. 두 번째, 칼륨. 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땀을 많이 흘렸거나 이뇨제 복용 중이라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날 수 있어요. 세 번째, 수분.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도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운동 전후엔 물 충분히 드세요. 쥐는 잠깐의 통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. 식습관부터 점검해보세요. 걷기만 해도 숨차다면 심장 이상일 수 있습니다.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하다면 그냥 체력 문제로 넘기지 마세요.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체크해보세요. 화면을 2번 누르면 건강운이 올라간다는 소문이. 첫 번째, 숨이 차면서 가슴이 답답한 느낌.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면서 산소 부족이 생기고 숨이 쉽게 찹니다. 두 번째, 이유 없이 피로하고 무기력할 때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 평소보다 쉽게 지치게 됩니다. 세 번째, 발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경우 심부전이 진행되면 혈액이 정체돼 하체 부종이 생깁니다.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.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심장 건강부터 점검해보세요. 조기 진단이 생명을 지킵니다.